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8일에 주셨던 KPX 생명과학 약 일주일 만에 거의 8%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SG 11.22%, 그리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주셨던 한네트 8.1%, 에이텍TN 1%, 현대상사 13%, 동양에스텍 6.6%, 다스코 4.26%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크리스 FNC 8.97%, 4위에는 SG 11%, 3위에는 현대상사 13%, 2위에는 웹젠 15%, 1위 역시나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덱스토 올라와 있는데요. 34%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을 만나보기 전에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갈 텐데요. 정지환 팀장님의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스토를 11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34% 수익률을 냈고요. 목표가로 주신 6,500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추천드린 덱스터가 이제 이거래 연속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덱스터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영상 전반에 시각 특수 효과를 제공을 하는 주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영위를 하는 업체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신과 함께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온 시각 효과를 동사가 맡아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가 상승한 이유는 CJ E&M 피인수설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후 이제 덱스터와 이제 CJ E&M은 인수설에 대해 모두 이제 부인한 상황이고, 향후 이제 전략적 투자 및 재무적 투자 관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실제 모멘텀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으로 과하게 좀 슈팅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판단이 되고요. 신과 함께 시리즈 중국 개봉 가능성과 3분기 이제 흑자 전환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현재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충분한 조정 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목표가는 이제 8,000원 선, 입절가는 6,700원 묵은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관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나온 이제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19년 이제 산업용 로봇 부품과 이제 ESS 부분의 동반 성장을 좀 들 수 있는데, 지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좀 대폭 확대할 것이라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자동화 로봇 설비에 필요한 로봇 모션 제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이 스마트 팩토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서버 모터 부품으로 국내에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은 이제 서버 드라이버이며, 이제 작년에 개발한 옵티컬 인코더는 이 서버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22비트 인코딩이 가능한 광학 설비로 이제 현재 공정 신뢰도 구축 및 검증 단계에 있고요. 상용화 시에는 이익 개선에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과 이제 결합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식인데요. 인코딩은 이제 빅데이터를 쌓기 위한 이제 기본 단계로 한국형 인더스트리 4.0이 도입될 경우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로봇 모션 제어 부문의 장치는 크게 이제 로봇 모션 제기어와 그리고 드라이브 제품군으로 구분이 되는데, 동사는 로봇 모션 제어 분야에서 서버 모터를 제외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진짜 강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산업용 로봇은 생산 자동화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체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매출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 외에도 에너지 제어 장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국내 ESS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보이기에 산업용 로봇 부품과 ESS
IHS가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제 2018년 오랜 조정 끝에 바닥을 다지고 있고 3바닥 저점을 만들면서 저점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랜 조정으로 가격 매력도 또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선, 손절가는 이제 10,000원 부근 이탈 시로 이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넷게임즈인데요. 자, 동사는 이제 HIT와 히트와 이제 오버히트를 성공시킨 이제 게임 개발사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이제 넥슨 매각 추진에 따른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게임 출시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게임에서 이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이제 NSC 대표가 회사를 이제 매각한다는 이제 소식에 지난 3일 이제 넥슨 자회사인 넥슨 GT와 넷게임즈 주가가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후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좀 약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넷게임즈는 이제 지난해 이제 6월 1회 주주였던 넥슨 코리아가 지분 이제 29.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고 현재 이제 지분율은 약 47.6%에 달합니다. 그래서 넥슨 GT도 또한 이제 넥슨 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이제 지분 63.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두 종목이 좀 같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넥슨 창업자 이제 김정주 대표는 자신과 이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제 넥슨 지주회사 지분 전량 약 98.64%를 이제 매물로 내놨고 이러면 이제 다음 달 예비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매물 가격이 약 10조 원 이상이 되는 이제 대규모 M&A이기 때문에 자, 국내 기업보다는 이제 텐센트 등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넥슨의 매각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넥슨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넷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물론 이제 넷게임즈는 기존 출시작인 오버히트 등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이제 11월 넥슨의 지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멀티히트로 알려진 신작 프로젝트 V4를 공개를 하였고 기존의 히트 IP를 이제 활용한 이제 모바일 MMORPG와 그리고 이제 멀티히어로 RPG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제 신규 3종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실증 반등에 모멘텀이 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수급적으로는 이제 넥슨 매각설 이후에 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급격한 감소한 상태인데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이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82%까지 상승하였다가 10일 평균대 가격대까지 이제 하락을 해서 어제까지 이제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전 구간에 지지가 되고 관련된 모멘텀들이 잘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제가 원래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았던 부분이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하시는 거는 지금 아침에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같이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제 거래량이 조금 감소한 오후쯤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가격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1차 목표가는 12,000원 선으로 잡고 움직이시길 좀 권해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종 종목은 제가 FNS테크인데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및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부품 이제 소재 업체입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이제 OLED 투자로 이제 작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가 개시가 되면서 올해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자, 동사의 사업 부분은 이제 크게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과 이제 부품 소재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LED, 플렉서버에도 이제 신규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패널 이제 제조업체에서 신규 투자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설비 투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동사는 이제 2018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억 원으로 이제 수주 잔고 219억 원을 감안시해 작년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이제 동사의 수주 잔고의 대부분은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양호한 상태고 고객사도 증가를 하였고요. 게다가 이제 수출 비중은 이제 75%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좀 다변화했고 동시에 이제 영업 이익률도 좀 개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신규 추가 투자를 이제 집행하는 중 패널 업체 BOE나 GVO, 이제 CSOT의 세정 장비 공급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중국향 이제 수주도 이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매출은 이제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공장 이제 대형, 중소형 OLED 투자를 집행하면 충분히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실적도 이제 중국향 이제 장비 매출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주요 경쟁사인 이제 CMS와 DMS로 이제 고객사내 점유율에 따라서 수주 규모가 좀 달라지겠지만 장비 생산 능력 증대를 좀 완료했기 때문에 수주 물량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총 300억 원대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경우에 과거와 비교했을 시 이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제 이러한 이유로 대량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기 위한 특이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10일 평균 가격에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이제 1차 목표가는 5,800원에서 6,000원 선, 손절가는 4,7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행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넷게임즈 같은 경우엔 넥슨 코리아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넥슨 매각 추진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후까지 흐름을 함께 보시고 진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호재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도 있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환 팀장님, 워낙 또 저점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권은 좀 가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개인 보따리상을 전면 규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좀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이제 물건을 좀 대량 구매하는 보따리상의 이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제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동사의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 SN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외의상이 좀 타격을 입고, 결국 이들에게 물건을 넘기는 다이공의 한국 면세점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측에 좀 힘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나, 이제 1월 보따리상 매출은 회복 중이고, 그리고 중국 화장품 소비의 국내 면세점의 독보적 입지와 외의상들의 높은 수익성들을 고려할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이제 면세점 신축을 또 새로 구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승 모멘텀 충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상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만큼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현재처럼 보이는데요. 또 기존 하락에 따른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